원래는 이것을 받거나 얻어서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선물로 받거나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은 물건 하나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복을 타고나서 평생 배고플 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추진력이 좋고 일을 했을 때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 애의 바르고 공평하며 진실된 부분이 많아 평화를 사랑하는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은 잘 속고 순진하며 고집이 센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늘 같은 패턴 속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자신의 습관된 패턴보다 조금 더 일을 한다든가 조금 더 휴식을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우리의 몸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고 집안에서 흐르고 있는 기회의 흐름 역시 그러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 속에서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씩 그리고 더디게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것이 풍수를 변화를 시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기운 하나씩 서서히 접목을 시켜나가면서 작지만 좋은 일들이 생겨나가는 것이며 이 작은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기운의 흐름에 섞이게 된다면 순간에는 모르지만 서서히 집안의 기운이 나쁘게 만들게 되어서 이것이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랑비에 옷을 젖는 줄을 모른다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집안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러한 물건들 여러분들 절대로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망해가는 집안의 물건은 절대로 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경매로 나온 집이나 물건이 시중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고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물건은 절대로 본인이 사용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서 이러한 경매 물건을 받아서 중고로 파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의 말씀이 도대체 이 물건을 왜 사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남의 눈물과 한이 맺힌 물건인데 말이죠. 남에게 받거나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는 것은 서로 기쁘고 웃으면서 주고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피눈물을 흘리는 물건을 내 집안에 들어놓아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과거나 현대의 풍수학에서도 가장 나쁜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왠지 받기에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물건입니다. 선물로 받는 물건이든지 그냥 받는 물건이든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부담이 가든지 망설여지는 물건은 어떠한 이유를 대해서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 물건이 여러분들의 기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찜찜한 기운이 드는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물건 하나라도 조심을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웃으면서 물건을 얻으셔야 하며 즐겁고 행복으로 나누고 싶은 물건을 선물을 하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 운이 번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과 연관된 물건들은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물건 중에 중고 수족관과 정수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더 큰 물건을 들어 놓기 위해서 작은 것을 주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또한 너무나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필요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들 집안에 재물운을 마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물이 그려진 그림을 얻어서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고 냄비나 물통 이러한 것은 얻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말라서 번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고 전통의 풍속이든지 현대의 풍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들어가는 식물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생명을 가진 식물은 집안에서는 생의 기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의 기운이 아닌 사의 기운이 생명체에 진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시들어가는 식물을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는 생기만이 넘쳐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집안을 정리하고 나서 버리려고 하는 옷이나 가구입니다. 간혹 보면은 남이 입다가 버리려고 하는 옷이 쓸만하다고 해서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구나 가전 역시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이를 못 낳는 여성에게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의 옷을 얻어서 입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옷을 통해서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은 생의 기운이 아닌 사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가정에 들어놓아서는 좋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 집안에서 이 물건만 버려도 집안에서 생기가 만들어집니다. 불편한 물건이 쌓이면 집안의 공간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집안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가전제품이나 옷들을 가져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불행하고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집안의 생의 기운을 방해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집안을 정리를 하시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집안이 에너지를 순환을 시킬 것이고 생의 기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이 긍정적인 변화는 원래 여러분의 가정을 부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풍수학에서는 무엇 하나 집안에 들어놓더라도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고 마음이라도 고마움을 전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박간을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것만 받아오시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어서 부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박간을 얻어서 집안에 들어놓으면 번영과 행복 그리고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